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언니와 코코치입니다. 오늘은 자가 포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파지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잘 몰랐어요. 알려주세요. 자가 포식이란 영어로 autophagy라고 하는데요. 오토는 이제 셀프라는 뜻으로 스스로라는 뜻이고, phagy는 eating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스스로 먹어 치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2016년도 일본의 오스미 교수라는 분이 이제 밝혀가지고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세포 내의 물질을 어떻게 재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규명을 해낸 거죠. 그래서 이 오토파지 기능이 작동되는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자가포식 작용은 영양 스트레스 상태에서 작동이 됩니다. 영양 스트레스라고요? 그게 어떤 거예요? 네, 영양 스트레스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기아 상태 있죠. 그다 배고플 때? 그렇죠. 이제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원이 끊긴 상태죠. 그게 네. 영양적인 스트레스 상태. 뭐 단식도 될 수 있고요.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금식하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세포의 이제 자가 포식 이게 이제 작동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자가 포식에서 어떤 걸 잡아먹고 분해하느냐 하면, 세포 내에 손상된 단백질이나 이제 세포 내에 낡은 소기관들, 예를 들면 이제 미토콘드리아 같은 것도 이제 낡게 되면 포식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암덩어리도 되나? 네, 그런 것도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자가 포식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가지 핵심적인 역할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양소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활용이요? 네, 그것도 뭐예요? 재활용은 이제 영양 스트레스 상태에 있으면 에너지 공급원이 이제 거의 끊기거나 굉장히 적은 상태니까, 내부적으로 이런 손상된 단백질이나 소기관을 잡아먹고 분해해 가지고 거기서 지방산이나 포도당이나 내부적으로 에너지로 쓸 수 음, 있는 거를 이제 재활용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세포가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 때 필요한 아미노산 같은 것도 이 자가포식 작용을 통해서 이제 새로 재활용하듯이 확보를 해내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한 역할은 이제 해로운 물질들을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보통 뇌세포에 그 독성 단백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치매 일으킨다는 네, 거. 그렇죠. 그런 것들도 이제 자가포식 작용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잡아먹어서 분해하는 그런 제거 기능도 이 자가포식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한 번씩 안 먹어주는 것도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가포식 작용 과정을 그림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림에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 몸속에 이제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거기 보시면 조그마한 주머니가 있습니다. 소포체라는 거. 그게 이제 성장해서 자가 포식할 대상이 있죠. 조그마한 미토콘드리아 그림이 네. 하나 있고 노폐물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를 딱 잡아 먹을 수 있는 자가 포식체가 딱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자가 포식체가 뭐하고 결합을 하나 하면 세포 내에 분해 공장의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요. 라이소솜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라이라는 게 이제 분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얘가 이제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포식체하고 리소솜하고 이렇게 결합을 딱 하게 되면 분해 효소가 나와가지고 이제 둘러싼 그 내용물들을 다 이제 분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깨끗하게 처리를 하고, 우리가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것처럼 이제 태우고 쓰레기 정리를 하다 보면 그 중에 이제 쓸모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영양소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아미노산이나 포도당이나 지방산 이런 것들을 재활용을 하는 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림으로 보니까 좀 더 쉽네요. 네. 그러면 자가포식이 건강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네. 자가포식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세포가 악조건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몸부림 과정이 세포 스스로 독소라든지 노폐물을 먹어서
이제 스스로 정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자가포식 작용이 부족한 활성화가 잘 되지 않는 세포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노폐물들이 계속 남아서 쌓이겠죠. 아, 많이 먹어서 못하고 작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영양 스트레스 상태가 발생되지 않는 네. 경우, 네. 그러니까 늘 계속 과식을 계속 하는 사람인 경우는 자가포식 작용이 부족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노폐물들이 쌓이게 되면서 세포가 노화되고, 그다음 암, 치매, 당뇨, 비만 같은 이런 질환들, 그리고 이제 간 기능 같은 것들이 저하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자가포식 이 작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네요. 어떻게 하죠? 네, 자가포식을 활성화시켜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또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토파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토파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풀리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봐요.